그 당시에 미슐랭 투스타를 받았던 가게. 미슐랭 투스타. 단순히 계산했을 때 시간당 10만 원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진짜 하루에 못해도 42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대기업에서 일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이 저랑은 이렇게 평생 제가 할 직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런 생선들이 더 편합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아, 눈 감고 뭐 할 수 있죠. 이거 아귀감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이 옆에 계신 분은 얘나 보탄 에비라는 일본의 그 새우인데 과자 이름이세요? 새우깡! 그 과자의 오리젠. 한 10배 진한 맛 금눈돔이라는 생선인데요. 킨메다이라고 하죠, 일본어로. 보통 순으로 드시는 게 약간 여기 전통적인 방법이고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오, 부드럽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지 스시 오마카세에서 일하고 있는 이타마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이타마에라면 어떤 뜻인가요? 그냥 편하게 셰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셰프라는 뜻이구나. 네. 가게 위치가 어디예요? 가게 위치는 여기 신주쿠, 누구나 다 아시는 신주쿠역 네. 동남쪽 개찰구 쪽에서 네. 나와서 왼쪽을 한 번만 트시면 됩니다. 일본 오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온 지는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10년이면은 네. 와, 베테랑이시겠네요. 아, 근데 아직도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그 스마트 안경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어디- 알아보셨네요. 아, 어디 안경이에요? 아, 요거는 그 미국 메타 건데, 아, 메타 거. 근데 일본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안경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뭐 이것저것 좀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 영업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영업 시작은 보통 2부세인데요. 5시 반, 그리고 8시 이렇게 저녁에 오. 2타임. 기본 예약제로 하는데 네. 뭐 그날에 또 뭐 네타가 좀 더 남은 분량이 있으면 워크인으로 오셔도 들어오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워크인으로 오시기도 하는구나.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약을 해서 저희가 그만큼 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기 오코노미야끼가 보이는데 오코노미야끼. 네, 저기 바로 지하 1층입니다. 이쪽 그 핑크색 간판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여기구나. 네. 아, 저녁이 되면 여기에 안동이라고 해서 네. 그 랜턴으로 해서 시시 이나세라는 랜턴이 이제 아. 여기 켜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장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오픈했다고 이렇게. 네, 갖다 오픈했다고. 주셨구나. 네네네. 아시죠? 네. 오픈은 언제 하신 거예요? 오픈은 5월 1일부터 해서 5월 1일이면 네, 지금 5월 오늘 날짜로 19일이니까 네, 한 2일, 2주 조금 됐네요. 네네네. 얼마 진짜 얼마 안 됐네. 새거 냄새 난다. 와. 출근은 항상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는 한 1시쯤에 하는데 네. 그래도 또 그날 생선이 좀 많이 들어온 날이나 이럴 때는 또 좀 더 빨리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가는 날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집에서 좀 집이 멀어서 한 5시쯤에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직접 가는데 네. 매일 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제가 갈 수 있는 날은 최대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요일, 일요일 시장이 쉬는 날 제외하고는 상에 따라서 생선은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근데 생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얼음물에다가 네. 넣어서 보통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킨메다이라고 해서 금눈돔이라는 생선인데 얘는 지금 한 숙성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출근하시면은 이렇게 생선 먼저 손질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날 아침에 저희가 시장에서 주문한 거, 네네. 그게 이제 11시 정도 되면 이제 가게에 도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손질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숙성한 것도 그날 이제 쓸 재료, 네. 또 이제부터 와. 손질을 합니다. 이게 비닐 벗겨내는 도구인가 봐요. 네, 지금 이거 비닐을 전문적으로 벗기는 스시집에서 쓰는 도구입니다. 배는 갈라져서 오는 건가요, 처음부터? 아니요, 배는 다 그대로 딱 그냥 네. 그 원 상태로 오고, 원 상태로 온 거를 숙성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내장이나 안에 부순물을 다 제거를 한 후 숙성시키는, 안 그러면 부패를 해서. 칼질은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요? 스시 전문 학교를 갔었어요.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생선부터 해서 네. 뭐 거의 수업에서 매일매일 그 조리하는 걸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스시집에 또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단계에 따라서
또 맡기는 생선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네네. 처음에는 뭐 작은 생선부터 해서 네. 이제 맡겨주시는데 그때부터 뭐 또 자기가 따로 시장 가서 또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서 연습하기도 하고 아.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뭐 네. 나중에 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잘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연마 기간이 필요한가요? 뭐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네.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네. 그래도 최소 한 3년 이상은 해야지 그 생선도 조금씩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년 정도 배우면은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네네. 그래도 부족함은 있다. 왜냐면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그렇긴 하죠. 네네네네. 네. 지금 이 생선 같은 경우는 전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어입니다. 오. 일본에서는 코아다라고 하죠. 근데 이 생선 같은 경우는 그 에도마에 스시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네. 그 일본의 쥐임 스시의 대표적인 생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에도마에라고 하면 예전에 네. 도쿄가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라고 네. 하면 그런 에도 시대가 있었는데 그 에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의 대표적인 생선으로 요리를 해서 그래서 에도마에 막 스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에도마이구나. 네. 그래서 이 지금 전어가 그 중에 대표적인 네.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일본 스시집들에서는 이 또 전어를 이 손질하고 보통 소금이랑 간장에 다 절이는데 네. 그 절이는 방법이나 뭐 시간, 양 그게 다 달라서 네.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스시집의 특유의 약간 스타일이 갈린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네네네네.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구나. 네, 좀 약간 그런 기본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생선. 네. 야, 장인필 나네요.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신 건가요? 물론이죠. 이런 거는 다 뭐 선배들한테 다 들어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네, 하고. 책도 보고 스시 관련된 거는 많이 좀 관심이 있으니까 네.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거 처음에 이거 손질할 때 네. 하도 그 선배한테 욕을 많이 들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 네, 요거 하나만은 얼마나 욕을 많이 들으면서 했는지 요거는 좀 자신 있게 그 잘하고 선배분은 일곱 분이셨겠네요. 뭐 일본 분도 있었고 한국 분도 계셨는데 한국 분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약간 스승 같은 분도 계셨고 해서 그렇게 스파르타로 배운 게 도움이 됐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또 지나고 보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네. 학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습용으로 많이 쓰던 생선이거든요. 한국말로는 정갱인데 정갱이. 일본어로는 아지라는 생선이에요. 매일매일 이 생선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친근감이 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연습용이다 보니까 네. 생선이 그렇게 뭐 원물이 좋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실제로 이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게 맛있는 생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정갱이. 네네. 지겹지 않으세요? 연습 그렇게 많이 봤는데 연습 때.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아예 손에 익어서 네. 오히려 이런 생선들이 더 편합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눈 감고 뭐 할 수 있죠. 지금 이거 뼈 같은 걸 뽑는 건가요? 네, 지금 요 생선이나 기본적으로 좀 약간 작은 생선들은 뼈를 다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이거 뽑을 때 좀 스트레스 풀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엄청 귀찮은 때도 있긴 네, 한데. 귀찮으면서도 이거 왠지 중독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맞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야, 한국 분께서 이렇게 또 스시집에서 셰프도 하고 계신 거 보면 저는 진짜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셰프를 처음부터 하시려고 일본에 오시는 건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원래 예전에 한국에서 원래 대기업에서 일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선배들한테 이야기 듣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일이 저랑은 이렇게 평생 제가 할 직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제 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아예 바꿀 수 없겠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감히 뭐 부모님께도 좀 죄송하지만 그만둔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취미로도 했었던 요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지금. 네. 근데 요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스시로 하시게 된 거예요? 해외에서 근무도 하고 해외를 좀 많이 다닐 기회가 있었었는데, 다니다 보면 다른 요리도 뭐 중국 요리도 있고 뭐 프렌치라든지 한국 요리도 그렇고 많은 요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좀 고급적이면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고객과의 이렇게 셰프로서 소통하면서 요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끌렸던 점인가요? 네네네. 그게 아무래도 요리를 주방에서 내 요리를 만들어서 홀에 내드리고 뭐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 하는 거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손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제 요리도 요리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레스토랑 같은데 네네. 하시는 셰프님들 보면은 네. 주방에서만 있으시고 네. 가끔씩 나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 오셨을 때 네. 이렇게 오픈된 카운터에서 네네.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네.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에 네. 일단 끌린 거네요.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죠. 아, 근데 일본에 가장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전체적인 아예 일본 요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건강에도 좋을 거. 해외에서는 워낙 웰빙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이왕 요리하는 거면 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비싸면 더 좋고. 네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과정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일단은 일본에 처음에 와서 일본어가 일본어 히라가나도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엔 한 1년 정도 일본어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요리에 대한 것도 해보고, 그리고 그때 또 스시 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하면서 좀 더 이 약간 가깝게 다가갔고, 그러고 이제 일본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습득이 된 후에는 그 스시 전문학교에 갔어요. 근데 일식 전문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일식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스시라고 해도 결국에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일식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일식이라는 걸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는 진짜 좀 구체적으로 스시라는 걸 해보고 싶다 해서 2학년이 될 때 아예 스시과로 반을 전향을 했죠. 스시과가 따로 있구나. 네, 스시과랑 와쇼쿠 일식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꿈을 쫓아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그 당시에 연령이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30대 초반. 30대 초반에 그런 새로운 모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정말 진짜 약간 벼랑 끝이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점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그거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돈 아끼려고. 네. 돈이 없었으니까. 왜냐면 학비가 너무 비쌌어요. 요리학교 학비가. 네. 그렇겠어요. 그동안 모아놓던 돈도 그렇게 학비 내고 뭐 생활하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네. 정말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가면 더 이상 한국 가서 사실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네, 창피하게 너무 창피하죠. 그쵸. 네, 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약간 유명한 스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당시에 미슐랭 투스타를 받았던 가게. 미슐랭 투스타. 네네. 거기서 정말 그 이 스시 세계에서는 누구나 다 옛날이라면 알듯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가게인가요? 일적으로 네. 정말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바닥 청소, 네. 정말 그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드라마에서만 보고. 네네네네.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아마 그 시대 그런 데서 일하셨던 분 다 똑같았을 거예요. 네. 그런 일을 하면서 막 욕도 많이 들어먹고 막, 왜냐 그런 데일수록 더 엄격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또 일을 거기에서 배우고 1년 반 정도 하셨고. 네네네네. 그때 좀 많이 서럽지 않으셨어요? 너무 서러웠죠. 운 적도 있으세요? 정말 그때도 자전거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밤 늦게 혼자서 자전거 타고 이제 가는 길에 어두운 그 골목길 가면서 혼자서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혼자서 소리 지르면서 가기도 하고 그냥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어서 힘들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욕도 많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욕도 많이 먹은 것보다 왜 이게 잘 안 될까. 욕을 안 들어 먹으면 제가 잘하면 욕을 안 들어 먹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그런저런 고민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때 뭐 고향도 가고 싶고 그렇게. 너무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 밤 부모님께 전화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힘든 시절을 겪으셨구나. 아, 이게 또 뭔가 뿌듯하네요. 일본 전통 스시집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국 분이 네네. 여기 일본 분 지금 직원도 계시는데 직원은 두고 계시고 지금 이제 점장님이신 거잖아요. 뭐 꼭 제 실력이라기보다도 그냥 운이 또 그렇게 또 좋은 흐름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겸손하시기까지 아, 하고 아닙니다. 이 가게 하나의 셰프로서 신주쿠점을 오픈하게 되셨는데 네. 본인의 힘만으로는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물론이죠. 네, 정말 혹시 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엄청난 큰 성공을 이루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다양한 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그런 격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첫 번째 요리는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하고 코부지메를 한 네. 맛있어요? 아귀 간입니다. 앙키모는 일본 말로는 안키모. 네, 앙키모. 일본에서는 그게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옆에 계신 분은 예나 씨입니다. 네. 멋있을까? めちゃめちゃ美味しいです。 네. 이건 뭔가 다음은 갈치구이인데요. 갈치구이다. 네, 매실의 맛을 좀 갈치에다가 넣어서 明日の前ばっかり。 고생 많았어. 다음 요리는 그 달고 부드럽게 조리한 문어 다리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아, 냉장고가 없는 실에 이 기름기도 많고 한 이 참치를 네. 유심으로 방법인데 뜨거운 이 그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참치의 카마토로라고 하는데 보통 뭐 참치에서 한 몇 프로 안 나오는 살이기 때문에 위에 올려드린 거는 이제 그 성게알인데 소리 난다. 네. 장이 포스가 느껴지는데 표정에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긴장되네. 금눈돔이라는 생선인데요. 킨메다이라고 해서 일본어로. 보통 순으로 드시는 게 약간 여기 아, 전통적인 일반적인. 방법이고 明日の前ばっかりなので。 노도구로라고 하는 생선인데 한국말로는 멋이. なんか和牛。 와규っぽい. 어. 고큐나 사가나들. 요거는 정말 에도마의 스타일. 이거는 참치 붉은살. 거래대 말해. 네, 참치 중뱃살. 자, 이거는 다음은 마스라는 생선인데 보탄 에비라는 일본의 그 새우인데 과자 이름이 새우깡. 그 과자의 오리센. 한 10배 진한 맛. 카마스라고 하는 생선인데 네네네. 어떻게 영어 잘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 그 영어는 대학교 전공이 아랍어였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카타르라는 곳에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렇게 또 같이 점점 놀다 보니까 영어를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드셔보시면 네. 바삭함이나 이런 게 완전 다르실 겁니다. 네, 너무 좋아하죠. 근데 많이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저도 네. 와사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먹어본 게 최고인 것 같은데. 디저트.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파스타나 이런 데 쓰는 치즈인데 그 이탈리아 손님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 자기들이 딱 보면 치즈가 이거 이탈리아 치즈인 줄 알잖아요. 新宿寿司いなせの小河内と申します、ぜひ、うち新宿寿司いなせに来ていただいた時は、イさんと一緒に、最高のサービスを、ご提供し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감사합니다.
이 가게의 네. 주 메뉴가 어떤 거예요? 이 가게의 주 메뉴는 오마카세 코스인데요. 오마카세. 네, 저희가 기본 코스 15,000엔 코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18,000엔 좀 약간 스페셜 코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네요. 네, 심플하네요. 네네네. 그 한국에서 한창 오마카세 네.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TV나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네. 오마카세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셰프님께서는 한국의 오마카세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한국 오마카세. 근데 저도 지난번에 잠깐 한번 가긴 했었지만 네. 요즘에 일본에서도 수련을 해서 한국에 가시는 셰프님들 많이 계시고 해서 굉장히 요즘은 거기 한국도 퀄리티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셰프님께서 계시는 곳, 이곳 네, 네. 일본의 오마카세 스시집. 네. 여기 한국의 오마카세랑은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 혹시 가장 큰 점은 아무래도 일본이 식재료가 훨씬 다양하죠.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야채라든지 그게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한국에 없는 생선들이 무한히 많고 뭐 야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좀 한정적일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요리, 더 많은 뭐 스시가 가능하죠. 뭐 여기 일단 오리지널이니까. 그렇죠. 아, 네네. 오리지널이죠. 여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시라면 사실 그 전에 시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부모님이랑 함께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뭐 일본어라든지 언어에 대해서 좀 약간 아직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오마카세는 저는 사실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님과의 이런 대화, 이 요리에 대한 설명, 뭐 그에 관련된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왕 그래도 비싼 10만 원 이상의 돈을 내시고 드시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경험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본어도 잘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 다른 좋은 가게도 엄청 많은데 일본에 현재 고장에 와서 뭐 이 현지의 설명들을 그대로 들으실 수 있는 약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국 분들이 이게 오셨을 때 뭐 부모님 모시고 가족 여행 오시거나 뭐 아니면 연인들끼리 오시거나 했을 때 찾기 좋을 것 같은데 정통 스시집이라든가 본격적인 스시집에 가게 되면 한국어 대응이 안 되거나 이런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진도 없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여기 오시면은 이제 셰프님께서 계시니까 한국말로 편안하게 그렇죠. 설명도 해주시고 그냥 이 공간만큼은 한국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요리는 하지만 정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셰프님께서는 스시 경력 도대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스시 경력으로 치면 그래도 한 6년 차 정도. 6년 차 정도? 네네네. 이 가게를 어떻게 찾고 올 수가 있을까요? 신주쿠 스시 이나세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타베로고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체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예약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로 해서 예약을 주셔도 당연히 되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저희 그 가게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로 바로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 부분에 대한 이메일을 나중에 주시면은 거기다 좀 넣겠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 가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셰프님께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메일 주소를 넣겠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죠? 지금 테이블 한 카운터에서 14석.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게 15,000엔하고 18,000엔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혹시 뭐 그 외에 메뉴가 있나요 또?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이제 노미오다이라고 술 무제한 코스를 3,000엔만 추가하시면 3,000엔만 네, 그렇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술도 종류도 다양하게 있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좀 약간 사케가 강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케도 있고 뭐 와인이라든지 사와, 하이볼 뭐 다양한 다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메뉴가 가장 싼 게 15,000엔이잖아요. 15,000엔이면은 좌석이 14개니까 단순히 곱하기 14 곱하기 15,000을 하면 대략 약간 21만 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부 시간이 2시간 정도죠? 손님이 드시는 게. 단순히 계산했을 때 시간당 10만 엔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2부까지 해서 풀로 손님이 찼다고 가정을 하면은 진짜 하루에 못해도 42만 엔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셰프님 혹시 월급? 월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요? 네네네. 점장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또 가게가 더 잘 되면 더 많이 올리겠죠. 나는 이방인이다. 출연 제의를 드렸을 때 흔쾌히 그 승낙을 해주셨는데 채널을 평소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도 평소에 즐겨보던 채널이었고 그 친구가 갑자기 나오길래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놀랬고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저도 약간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약간 응원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또 누군가에게 약간 그렇게 반가움과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오사카, 심지어 도쿄도 아니고 오사카에서. 그러게요. 거기서 참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신현우님은 오사카에서 라면 왕이 되셨고, 네. 이제 도쿄에서는 네. 자, 이수연 셰프님께서 네네. 이제 재패를 하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구독자분들한테 네네.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국 분들 오시면 꼭 제가 고향에 온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 음식 내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 현지에서 한국어로 편하게 이제 요리나 이런저런 설명드리면서 식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꼭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손에 쥔 지도는 잃어버려도 돼 길은 내 안에 발걸음이 닿아